제주의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일부 중국인들이 여행사에 위탁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 패턴이 개별 여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주고 준비는 제대로 돼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해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가 무리하게 배를 지키려다 인명피해를 키우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아메이 인센티브 관광단 2만 명이 오는 6월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체류 시간이 고작 8시간에 불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이 이 콘도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불법 영업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국인 200여 명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한 리조트. 이곳에서 6억 원짜리 콘도 6채를 분양받은 중국인 6명은 지난해 말 여행사에 임대했습니다. 콘도 한 채에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1년 12달을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기어났을 때는 임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리조트 측은 불법 임대라고 중국인들에게 통보한 뒤 출입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이거 만약 이걸 갖고 영업해버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나중에 걸리면 나중에 영주권 지장이 나면서 그양만 이제 폐쇄 조치를 한 거예요. 감독관청인 제주도도 중국인들의 콘도 임대는 불법이라며 행정 지도를 벌여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회원이 자격으로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권한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따르면 5억 원이 넘는 콘도를 산 외국인은 1년에 한 번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콘도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은 줄고 개별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들을 맞을 준비는 돼 있는지 박주연,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게스트하우스.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형 호텔보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我们今天的吃完早餐之后，我们今天的第一站的行程就是要去汉拿馆，跟着来，然后呢，我们就会去逛街。 중국에서 온 개별 여행객을 따라가 봤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며 제주의 꽃과 나무, 자연경관을 여유롭게 즐깁니다. 쇼핑은 대형 면세점 대신 골목마다 있는 가게를 둘러보고 물건을 고릅니다. 식사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제주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맛봅니다. 因为它在济州岛是比较出名的黑猪肉，所以我们选择吃黑猪肉。然后烤肉在韩国来说也是比较出名的，所以我们选择吃烤的黑猪肉。 개별 여행객들은 체류 기간이 길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또 지역 상권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쓰는 여행 경비가 많습니다. 단체 관광객에 비해서 개별 관광객이 지역에 소비되는 부분이 한 30%에서 50% 더 높고요. 특히 이제 개별 관광객의 소비는 지역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주 전체에 소비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 gaun데 개별 여행객은 40%. 1년 새 개별 여행객 비중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因为呢，就是旅行团的话，就可能行程会比较赶，而且很多购物点。然后我们自己自由行的话就比较弹性比较大，就是我们可以想去哪就去哪，然后想去哪里玩就哪里玩，然后就可以去我们想去的地方，就比较自由。 제주를 찾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할 준비는 미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말레이시아 여행객. 서귀포를 둘러보기 위해 버스를 타러 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They don't give or provide us a proper map, especially in English language. So we might get into difficulty.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개별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가 시외버스 노선 번호를 도입했지만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순환버스는 서로 반대 방향인 동쪽과 서쪽 노선이 같은 700번을 사용하고 516 도로와 평화로를 지나는 버스도 같은 780번으로 지정돼 자칫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780번, 서편항으로 가면 780번 타시면 돼요. 다른 780번도 있어요? 다른 780번은 중문 고속화가 있거든요. 다른 길로 가는 고속화가. 개별 여행객을 위한 시티 투어 버스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하루 평균 52명. 하루 4차례밖에 운행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제주시 지역 관광지만 순환해 다른 지역은 둘러볼 수 없습니다. 관광지에 개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티 투어 버스라든지 투어 버스 제도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숙박 정책도 단체 관광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형 호텔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을 육성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이제 이런 거 허용이 되면 주차 문제도 이제 발생될 역효과도 있고 어떤 이제 입주민 간의 이제 어떤 분쟁이나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관광 만족도가 높은 개별 여행객들은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제주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 2만 명이 상반기 제주에 옵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두 5차례 걸쳐 중국 아메이 인센티브 관광단 2만 명이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1년 16,000명이 찾았던 바오젠 관광단보다 많은 규모지만 제주 체류 일정은 8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구민 지사는 중국 아메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단이 지역 상권에서 쇼핑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의 구조 지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배를 지키려다 인명피해를 키우는 일이 종종 발생해 왔는데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이유로 구조가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로프에 묶인 선원이 구조됩니다. 재작년 8월 중국어선 2척이 태풍에 좌초되면서 선원 15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의 대피 명령을 듣지 않고 시간을 끌다 화를 키운 겁니다. 2달 전에도 좌초된 어선의 선장이 해경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를 포기하지 않아 선원이 숨지고 해양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배를 또 쉽게 또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맞물렸고요. 날씨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양경비법이 개정되면서 태풍이나 해일, 선박 화재 등으로 배가 위험에 처할 경우 해경의 대피 명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어떤 적절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바로 그게 그 해난 사고, 대규모의 어떤 해난 사고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규모 해란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대한 사전 홍보와 함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한 입출항 관리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 환자 수는 37명으로 한 달 전보다 7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5명이 급증한 전국 평균 환자 발생 수에 비해서는 낮은 추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접종 권장 대상자인 6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한화 타임월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가운데 최고가인 241억 원을 써낸 한화 타임월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년 전 낙찰 금액 90억 원보다 2.5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한화 타임월드는 앞으로 5년 동안 면세점 운영권을 갖게 되는데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600억 원입니다. 제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이는 엔저 현상이 장기화돼 제주 여행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3회 운항하던 제주 후쿠오카 항공편이 중단되는 등 항공 노선도 크게 위축돼 일본인 관광객 감소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창보 제주법원장이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 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1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썩은 감귤을 무단 투기한 선과장 7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모 선과장을 비롯해 썩은 감귤을 버린 선과장 7곳을 적발해 한 곳을 고발하고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폐 감귤은 생활 폐기물로 규정돼 매립장에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대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산간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육상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늘 오전 산지천 광장에서 오곡 주먹밥과 부럼을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제주 별빛누리공원은 정월 대보름인 내일 오후 6시부터 대보름달 관측과 촬영 행사와 함께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각 읍면동 마을에서도 오늘과 내일 복조리 나누기와 지신받기, 달집 태우기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현직 검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전 제주지검 소속 38살 박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JDC가 검증 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부분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관리를 목적으로 세운 자회사가 있음에도 별도 법인을 세워 10배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과다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JTC 임직원과 국토교통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영 관광지를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공공시설물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직영하되 만장굴과 성산 일출봉 등 직영 관광지의 경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가 직영하는 164개 공공시설물의 연간 운영 적자는 38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대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임대업자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책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임대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규모는 한 해 15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적십자 회비 징수가 관권 동원이라며 내년부터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